여러분, 멀쩡하던 다리나 배가 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그리고 부서진 그 단면, 거기에는 사실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마치 과학수사관처럼 재료가 남긴 마지막 흔적을 읽어내는 거죠. 바로 프렉토그래피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튼튼해 보이던 다리나 배가 정말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난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아찔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엄청난 미스터리를 푸는 수사는요, 바로 모든 게 끝난 그 현장, 파괴된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파괴는요, 현장에 저마다 아주 고유한 지문을 남깁니다. 진짜 범죄 현장처럼요. 그럼 과학자들은 이걸 보고 마치 법의학자처럼 아주 미세한 흔적들을 분석해서 파괴의 근본 원인에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결정적인 증거, 이 파괴의 지문을 읽어내는 기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프렉토그래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사 계획을 간단히 브리핑해 드릴게요. 먼저 이 파괴 현장의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부터 시작해서 3명의 아주 중요한 용의자, 그러니까 연성, 취성, 피로 파괴가 각각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차례대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수법을 쫙 비교 분석해보고요. 마지막엔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죠. 이 친구는 좀 특징이 있어요. 범행 전에 아주 명확한 경고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바로 연성 파괴입니다. 연성 파괴가 남기는 가장 큰 단서는요, 뭐니 해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엄청난 변형입니다. 재료가 부러지기 전에 마치 엿가락처럼 쭉 늘어나는 네킹 현상, 그리고 파단면 가장자리가 45도 각도로 날카롭게 서는 전단 입술. 이게 바로 그 증거죠. 이건 말 그대로 재료가 나 지금 위험해. 곧 부러질 거야. 하고 온몸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버티고 있다는 신호인 셈이에요. 그럼 그 순간 재료 내부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원래 금속 내부에는 미세한 불순물 같은 게 있거든요. 여기에 힘이 딱 가해지면 이 불순물을 중심으로 아주 작은 구멍, 공동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재료가 계속 늘어나면서 이 구멍들도 점점 커지고 마침내 이 구멍들이 서로 손을 잡고 연결되면서 꽝! 최종 파괴에 이르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잘 버티는 것 같아도 사실 속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파단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잖아요. 그럼 표면이 꼭 벌집처럼 수많은 컵 모양 자국으로 뒤덮여 있어요. 이게 바로 연성 파괴의 결정적 지문, 딤플이라는 겁니다. 진짜 대단한 건 뭐냐면 이 딤플의 모양이랑 방향만 봐도 당시 재료가 어느 쪽에서 어떤 힘을 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두 번째 용의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녀석은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냥 순식간에 모든 걸 파괴해버립니다. 바로 취성 파괴입니다. 취성 파괴의 현장은요, 좀 섬뜩할 정도로 깨끗합니다. 아까 봤던 연성 파괴처럼 막 늘어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대신 파단면을 보면 선명한 V자 형태의 무늬가 남아있는데 이건 마치 범죄 현장에서 범인은 이쪽 하고 가리키는 화살표처럼 균열이 시작된 지점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쉐브론 마크예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차가운 북해에서 수많은 리버티 수송선이 갑자기 쪽 갈라지면서 두 동강 났던 그 비극의 주범도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미시 세계의 흔적이 거시 세계의 단서가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파단면을 확대해 보면 마치 여러 강줄기가 하나로 합쳐지는 듯한 무늬가 보이죠? 이게 바로 리버 패턴입니다. 수많은 미세 균열들이 합류하면서 나아간 경로인 거죠. 그리고 이 작은 강줄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가 방금 본 그 거대한 V자 화살표, 쉐브론 마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취성 파괴는 어떤 경고나 변형도 없이 초속 약 5,100m, 거의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균열이 번지는 말 그대로 초고속 파괴입니다.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죠. 주로 온도가 아주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극한의 조건에서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용의자를 조사할 시간입니다. 이 용의자는요, 한 방의 강력한 공격이 아니에요.
그 대신 아무도 모르게 수백만 번의 작은 충격을 차곡차곡 누적시켜서 결국 구조물을 무너뜨리는 아주 교활한 범인입니다. 바로 피로파괴죠. 피로파괴 파단면에는 정말 독특한 흔적이 남아요. 여기 보시면 마치 조개 껍데기나 해변의 물결 자국 같은 동심원 무늬가 보이죠? 이게 바로 비치마크입니다. 이 선 하나하나가 균열이 자라다가 잠시 멈추고 또 자라다가 멈추기를 반복했던 시간의 기록인 셈이에요. 말 그대로 파괴의 역사책이죠. 1985년에 520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일본항공 747기 추락사고, 그 원인을 밝혀낸 결정적 단서도 바로 이 비치마크였습니다. 하지만 피로 파괴의 진짜 결정적인 지문은 오직 현미경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이에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미세한 줄무늬들인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느다란 선 하나하나가 재료에 스트레스가 한 번 가해졌다 사라지는 단 한 번의 사이클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작은 흔적들이 수백만 번 쌓여서 결국 그 거대한 비극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럼 이 스트라이에이션은 대체 어떻게 새겨지는 걸까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자, 힘을 받아서 균열이 쫙 벌어지면 그 끝부분이 살짝 뭉툭해져요. 그러다 힘이 사라져서 균열이 다시 닫히면 그 끝이 다시 날카롭게 벼려지는 거죠. 이렇게 열리고 닫히는 과정이 딱 한 번 반복될 때마다 균열이 정말 머리카락 한 올만큼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한 줄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자, 이제 정말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 용의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부터 세 용의자를 나란히 세워두고 그들의 범행 수법을 정면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용의자 1번 연성파괴는 큰 변형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현미경으로는 딤플 지문이 발견되죠. 속도도 느리고요. 용의자 2번 취성파괴는 경고도 없이 초고속으로 덮치고 현장에는 쉐브론 마크, 미시적으로는 리버 패턴을 남깁니다. 마지막 용의자 3번 피로파괴, 아주 오랜 시간 비치마크와 스트레이에이션을 남기면서 잠복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무너져요. 어때요? 특성이 정말 명확하게 다르죠? 이렇게 파괴의 지문을 읽는 능력은요, 단순히 과거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더 안전한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이죠. 프랙토그래피를 통해서 얻은 이 통찰력은 공학자들이 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 곧바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손상 허용 설계라는 건 설령 균열이 좀 생기더라도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지 않게 설계하는 개념이고요. 파괴 전 누출은 가스관 같은 게 완전히 터지기 전에 내용물을 먼저 새어 나와서 여기 문제 있어요 하고 경고 신호를 주게끔 만드는 기술이죠.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막는 겁니다. 결국 프랙토그래피를 안다는 건 단순히 파괴의 원인을 분석하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 것인가 라는 안전 설계의 핵심 철학을 이해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매일 걷는 다리, 타는 비행기, 일하는 건물, 그 모든 것의 안전이 바로 이 작은 파괴의 흔적을 읽어내는 능력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를 둘러싼 다리와 건물들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저 단단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힘과 시간의 싸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디도록 설계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담긴 존재로 말이죠.